이 사주의 결정적인 게 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묶어 있잖아요. 을경합으로. 여기에서는 이게 묶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신금이 묶였다면은 이게 어떤 역할인가, 또 목이 묶이면 어떤 역할인가가, 이게 사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임수하고 계수가 이게 전부 다 돼서 이 자체가 수분이 너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신진이 여기가 장생지가 되고 물이 쫙이에요. 그죠? 근데 묘하게 요렇게 보잖아요. 임수가 진토니까 묘지고, 계묘니까 또 이게 묘월이면 나무가 자라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흡수시키는 느낌이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서는 보시면은 여기 신금이 지금 묘신이 합의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주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암합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을경합이 금이 목을 묶느냐, 목이 금을 묶느냐죠. 근데 이 사주는 뭐냐면, 여기 대운을 보시면 처음부터 화운이에요. 화면은 이 금은 약해지고 습기 젖은 나무가 이게 화를 만나면 나무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선 경금이 얘한테 묶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주가 아주 묘하게도 여기까지의 이 운세는 마치 나무 자체가 습기가 잔뜩 젖어서 나무가 피우지 못할 것 같지만, 수분이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고, 거기에다가 봄에 여기서 화를 만났으니 마치 이 물은 나무 키워주는 형태에서 이 묘목이 여기 전부 다 열기만 만났기 때문에 나무가 꽃밭이 굉장히 이쁜 꽃밭이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금운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묘신으로 묶었던 애가 신금이 와서 다시 묘신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금이 풀려나요. 금이 풀려나면서 완전히 물바다가 돼요. 이 사람 사주로 말하자면은 사주 자체가 이게 임수인데 묘월에 태어나서 수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수분이 많은데 토도 약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화기도 없고, 자기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냐, 봄에 태어나서 물이니까 나무를 열심히 키워야 되는데 토양도 없어? 불도 없어? 그냥 뭐예요? 나무 열심히 안 키우죠. 이런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안 사는데 여기 운에서 보면은 이게 화운을 만났죠. 여기 심어놓은 나무가 여기는 굉장히 울창하게 잘 자라는 모습이죠. 아주 최고의 운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48세에서 52세 신대운이죠. 신이 들어오면서 여기 사주가 신진이 합의되기도 하고 묘신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금이 세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나무를 잘라버리는 형국이 되는 거죠. 나무가 잘라지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키워왔던 나무가 없어지죠. 보시면 신대운이 인성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에 이 묘목이 그나마 부모 자리에서 자기한테 물려준, 이게 묘가 뭐예요?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수국은 뭐예요? 여행, 숙박. 거기다 이 묘는 또 뭐예요? 이게 제가 있잖아요. 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묘 자체의 글씨가 연도하다. 왜냐면 이 사람 보면은요, 무신기후 경술신해죠. 사주에서 대운이 완전히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주는 초년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중반에 완전히 확 기울어진 사람이에요. 이거 사주를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어려운 사주는 아니에요. 봄에 나무인데 이게 너무 습기가 많으니까 불이 있어서 열기를 줬을 때 나무가 자라는 조건인데, 다만 이 사주는 여기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묘신이 처음에는 을경합을 해서 금이 힘을 못 쓰다가 암합이 풀리면서 오히려 나무를 잘라버리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니까 결국은 내가 키워왔던 나무를 내가 잘라버리는 그런 형국이 돼서. 질문 받을게요. 원국에 화가 없는데 그 조후로 화를 쓴 건가요? 조후로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사주에 용신이 강하면 설기하는 용신, 수가 많아서 목이 이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용신이 수생목 하다 보니 한 번 더 설기시키는 화로 용신 쓴 거예요. 이 사람의 사주에서 보시면 상관성이 바깥으로 드러나진 않았죠. 속에는 굉장히 이 자존심이 강하고, 또 이게 뭐냐면은 월상관이 되면서 이거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뭐가 되냐면, 이게 저기가 돼요. 육해도 되고요. 육해도 되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육해라는 것이 좋은 역할 할 때는 천국이고요, 나쁜 역할 할 때는 지옥이에요.
그럼 이 사람 사주에는 초년의 육회는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치 윗사람, 부모 자리가 나를 끌어줘서 부모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형국인데 이 사람의 끝에 육회는 묘신으로 묶여져서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천구로 끌고 가는 이 조상이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신금이 나타나면서 묘신을 또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육회가 묶여지면서 나한테 끌고 가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여기서 묘충을 때려버리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좋은 귀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묘가 천을기인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천을기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서 원진이 끼고 얘 여기 들어오면서 충을 맞아버리고 그러니까 귀인성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묘라는 글자가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원진과 충이 나쁜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 여기 원진하고 충이 뭐냐면 인성운이잖아요. 인성으로 다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게 관리를 하는 거지 사업을 이거를 이제 늘리거나 사업적인 수완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 사주에서는 화가 위로 올라오면은 이게 전부 다 물이 있어서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바깥으로 대놓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근데다가 사주 원국에 화가 없으니 이거 화가 없잖아요? 결실이 없는 거죠. 왜냐면 식재간이 제대로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자는 아니고 다만 초년에 부모 잘 만나서 그 자기 능력은 아니잖아요. 예, 부모로 인해서 부모가 번성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종합격에서 한 번만 더 돌리면 목에서 한 번만 더 돌리면 종합격에서 왜 한 번만 돌리라고 얘기하냐면 아까처럼 신금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주 자체가 보면은 묘월에 태어났잖아요. 묘월에 태어나서 진토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묘에 진이 있으면 나무가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햇볕만 들어오면 나무가 확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화가 있어서 나무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화만 들어오면은 나무가 꽃을 피울 수 있다. 근데 이런 사주 같은 건 화가 딱 들어올 때고 화가 딱 끝나잖아요. 끝나요. 사주가 용신이 원국에 없어도 쓸 수는 있지만 그거는 운에서 들어올 때 잠깐 쓰고 그 다음에 그 운이 지나면 끝납니다. 화가 용신은 목이 희실인데 예. 지금 사주 자체에 화가 없으니까 목이란 희신이 운에서 들어와도 제대로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아, 그때는요 반성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가 식상이 있을 때 재성을 만나야지 발복을 한다 그랬잖아요. 목을 만났을 때는 먹고 살고 화를 만났을 때는 그 꽃이 확 피니까 그때는 이제 재물이나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목을 만나면 그냥 무난하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사주 원국에서 용신이나 이런 게 다 미약하고 또 하나는 이게 식상 자체가 좋은 역할을 할 때 인성이 묶어버리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도식도 되거든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 사주 자체에서 자기 운이 나쁘잖아요. 그럼 자기 앞으로 하나도 안 하면 돼요. 모든 명의가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 나쁠 때는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그 자기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내가 재성이 아닌데 그는 몰래 내가 재물을 깔고 앉아 있어야지 그 재물을 갖고 바깥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이 날아갈 수 있어요. 특히 재운이 완전히 갈 때 있잖아요. 자기가 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주 자체가 재도 없기도 하거니와 사주 자체가 이게 운세가 완전히 이거를 극단으로 식상을 그 원진으로 묶어버리고 충으로 때렸기 때문에 자기 사주 원국에서 그 필요한 게 다 깨졌어요. 그래서 그조차도 못했을 것이다.